예,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3학년 오세영 학생인데요. 참고로 이 학생은 지난해 저희 대교육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학 어디가 TV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코로나 시대 자기주도 학습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 오세영입니다. 저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영상학과 3학년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어서 저의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선 만큼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보냈는지 학생의 시점에서 사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발표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봤으니 얘들이 대체 뭘 하고 사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답을 얻으시길 바라며 즐겁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0년도에 태어났고요. 밀레니엄 베이비가 바로 전데요. 흔히 말하는 Z 제너레이션에 속합니다. 제가 나이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2000년대생들이 19학번에 가장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번의 특이점은 아까 말한 정민지 학생은 코로나 시대의 그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마지막으로 코로나 전에 마지막 대학 생활을 1년을 새내기로 보내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표를 보면 2019년도 1학기와 2020학년도 1학기의 강의 수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로 인한 학생들의 등록금 차감에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3학점을 이렇게 추가로 들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1학년 1학기에는 총 17학점을 들은 반면에 2학년 1학기에는 총 22학점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강 시간을 고려했을 때 제가 한 주에 한 9시간 정도를 이렇게 공강으로 소비를 했다면 코로나 이후 이 모든 수업들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대에 수강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적 이득도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보여지는 시간표의 설명이고요. 다음은 학교 생활에서의 측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제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은 학교에서 수업뿐만이 아닌 학생 활동도 함께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정말로 좋아하고 참여한 학생으로서 코로나로 인한 이제 학생 활동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학업 스케줄 가운데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일단은 코로나 전과 후 제가 했던 활동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2019년도 성균관대학교 국제처 산하단체 교환학생 동아리 하이클럽에서 저는 한 학기 700명이 넘는 교환학생이 성균관대학교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이런 오리엔테이션과 모든 투어 행사들을 주최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촬영입니다. 제가 영상학과에서 영화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제작과 실습도 해야 하는 학과이기에 이렇게 야외와 실내 촬영을 하면서 영화도 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영화 촬영은 코로나 이후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2019년도 만에 저만 유일한 활동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만 해외 융합 프로젝트 연수인데요. 학기 중에 일주일만 딱 대만에 있는 학생들과 디자인 띵킹이라는 수업을 주제로 워크숍에 참가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격리 기간 때문에 저희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일주일 안에 해외를 가서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도 2019년도에는 존재했었죠. 마지막은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입니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러 가고 축제도 즐기고 이러한 즐거움은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중요성임을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활동은 코로나 이후 전혀 진행 자체가 되지 못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것이 2019년도 그 코로나 전에 학생들의 활동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교환학생은 저희 대성균관대학교 경우에 100명으로 줄었고요. 대부분 또 온라인으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캠퍼스에 와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국경 폐쇄로 해외 연수 또한 불가능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구들과의 교류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 노멀 시대가 되어지는 만큼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저의 삶의 패턴도 있었는데요. 저는 집 안에서 컴퓨터 한 대와 와이파이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많은 활동을 계속 찾아서 할 수 있었는데요. 그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삼성 모니터 서포터즈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대외 활동의 진행 방법을 좀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각 팀별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총 3개, 여기 보시는 3개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고 모두 인터넷 회의를 통해 기획을 하고 피드백도 또한 화상으로 받았고요. 저에게는 이러한 활동들이 기업에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 수업을 실질적으로 좀 더 배워보는 그런 마케팅 수업이 아닌 회사에서의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링크 서포터즈인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북한 인권단체 링크에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은 정말 있었지만 인식 개선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런치라는 곳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카드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카드 뉴스도 제작하고 이제 링크에서 일하시는 이런 사회복지사 NGO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따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 아세안 청소년 서밋입니다. 이제 국경의 폐쇄로 인해 가장 어려운 활동이 바로 국제교류인데요. 이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세안 국가 10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각자 자신의 나라 본부에 모여서 포럼을 진행을 했고요.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서울 뉴스 호스텔에서 진행되었고 사람, 평화, 번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함께 나눠서 그 10명의 대표 학생들이 하나의 결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그런 활동도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개인적 개발 시간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저에게는 바쁘게 막 돌아다녔던 2019년과의 달리 저만의 개인적 개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가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좀 취득하기 위해 학원을 다닐 여유도 있었고요. 또한 늘 맨날 생각만 하고 싶었던 중국어 공부도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었고요. 또한 가족들이랑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제가 할머니랑 함께 그냥 가족 영상 공모전에 제출을 했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잘 대상을 받게 되어서 할머니와 함께 대상을 함께 수상하는 이러한 좋은 추억도 남기게 되어서 이런 활동들은 또 여유가 없었더라면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코로나 이후 새로 발견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전과 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만들어가는지에 따라 좋은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시간을 자신에게 맞게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인터넷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휴학 신청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서만 있어서 막 좀 우울해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또 유학생들 경우에는 한국에까지 와서 한국의 이런 문화들을 맛보려고 왔지만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것들을 체험해보지 못하고 다시 귀국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개인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따라 이게 가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찾고 정말 좋아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기까지 저는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요. 사실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주어진 공부만 따라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곧 고입 미리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만 좀 익숙했고 새로운 것을 찾고 싶지는 않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통해서 진행된 입양인 사역, 이렇게 다문화 사역, 이런 통해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었고요. 또한 교회에서 진행된 이거는 콩고 민주공화국 독립기념 행사에서 다양한 콩고 사람들을 만났고요. 그 경험은 실제로 발판이 되어서 제가 2019년도 7월 먼 땅 이 아프리카에 선교도 다녀오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런 작은 사회에서만 살아나다가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을 접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가다 보니까 도전하는 습관이 점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으로 저는 수동적인 학생이 아닌 능동적인 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하여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학교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도전을 위한 국제화 교육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학생들의 국제화가 외국으로 꼭 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200만 명의 외국인과 15만 명의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곁에 같이 있고 저는 그들이 곧 세계이고 문화의 산 증인들이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깨닫고 다시 우리 학교를 돌아보니까 유학생들과 한국사 학생 사이들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했습니다. 교환학생 단체도 있었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의 멤버였고, 유학생 단체는 중국인 유학생 단체만 존재했고, 심지어 그 단체는 중국인들끼리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다니는 그런 교류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대학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세계화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대학 내에서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성균관대학교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는 대만 해외 융합 프로젝트에 선발된 유학생들이었습니다. 해외 융합 프로젝트를 위해 교수님은 다양한 박영의 이제 학생들을 선정해 주셨고, 그런 교수님의 관심과 이런 배려를 통해서 저는 말레이시아, 인도의 국비장 학생들을 만나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미 다양한 각국에서 와 있는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학생의 글로벌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이미 와 있는 문화의 산 증인들을 만나보면 저는 그들의 나라를 상상하고 꿈꾸었더니 실제로 제가 아프리카까지 발을 옮기고 거기서 선교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안에 대학 안에 한국 학생과 유학생들의 거리는 정말 멀기만 합니다. 한 학교 내에서도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의 교류를 위해 단체 설립과 세미나 주최, 그리고 정말 작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이런 배려만 있다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도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아스포라라는 것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진다면 글로벌 시대에 있어 자발적이고 도전적이고 이런 학생들이 대학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바람인 만큼 즐겁게 들여주셨길 바라며 저도 대학생으로서 글로벌적인 도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